안녕하세요. 2017년 사기암 진단을 받고 죽는 날까지 항암으로 연명 치료밖에 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병원의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암을 다스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.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나요? 오늘 밤이 우리 한반도의 직접적 영향권이라고 합니다. 이 영상이 내일 오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. 내일 태풍이 무사히 지나고 나서 제 방송을 느긋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암도 우리 인생의 태풍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암만 위험한 태풍이라 할지라도 조심조심하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면 또 잠잠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. 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이런 명언처럼 너무 무서워할 것도 없이 차분하게 대응을 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암을 치병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암에 대해서 혈액검사, 우리가 암을 혈액검사를 많이들 하죠. 암에 대해서.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. 아예 검사도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,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. 근데 그건 항암을 하기 위한 검사지, 이제 항암을 하기 위해서 뭐 호중구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, 이 항암제가 계속 투여돼도 이 사람이 죽지 않을 건가, 이런 걸 보는 검사지, 그게 다른 치료를 위한 검사죠. 근데 우리는 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, 병원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위한 검사가 아니라 내 암의 상태,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대처할 것이냐,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혈액검사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. 뭐 그거 무슨 검사를 해야 되냐고 자꾸 묻는 분들 계셔갖고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약속을 했습니다. 제가 병원 치료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CT나 MRI 검사는 받지 않습니다. 그런 검사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암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필수지만 없던 암도 만들 수 있는 DNA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검사법입니다. 그걸 저는 책에서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병원 암검사는 받지 않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무섭지 않냐고 저한테 많이 되물어요. 무섭지 않냐고, 왜 병원에 암검사를 받지 않냐고, 내부에서 암이 자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, 또 저에게 간도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저도 그래요. 항암 방사선 다 하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또 CT 촬영으로 피폭 당해가면서 관리하시는 건 무섭지 않냐고, 그런 분들이 더 용감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식자오한인지 모르겠어요. 저는 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.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CT나 이런 건 찍지 않는 걸 원칙으로, 제 몸에 DNA를 변형시키거나 면역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은 일치하지 않겠다는 게 제 암 치병의 원칙입니다. 그래서 제가 CT는 잘 안 찍어요. 꼭 필요할 때만 찍겠죠. 근데 지금은 찍지 않습니다. 제가 뭐 책에서 항암 방사선 CT 같은 그런 검사법에 대한 경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뭐 궁금해도 그걸 찍어볼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암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. 그래서 저는 2개월마다, 그러니까 길게는 2개월, 짧게는 1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합니다. 구충제를 먹는 동안은 매달 검사를 했고요. 구충제를 쉬면서 칸디다를 먹는 동안에는 한 달 건너뛰기도 했습니다.
암의 관리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혈액 검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렇다고 CT만큼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. 종양 수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는 것입니다. 이 검사는 동네 내과나 뭐 이런 기능의학병원이나 가정의학과나 뭐 이런 암 환자들 그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마치는 의원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그런 암 환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 자체도 이게 무슨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 암환자들끼리 정보 교환을 해보는데 기능의학병원들은 좀 비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근데 뭐 기능의학병원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. 가격에 민감한 분이라면 미리 가격을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전에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코로나 유행 이후에 보건소에서 혈액 검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기 저는 양평에 여기 숲속 고요마을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홍천 비발디 파크 내에 그 작은 의원이 있어요. 정성 플러스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C도 맞고 또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많이들 해요.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검사 결과서를 뽑아서 의사 선생님 일일이 상담을 다 해주세요.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검사 내용도 이야기도 안 해주시고 또 뭐 항암을 위해서 하는 검사에 종합병원에서 선생님은 혈액검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 핀잔을 준다네요. 근데 우리나라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.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고 다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뒤에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누구라도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환자가 너무 많으면 피곤해서 친절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렇다고 또 암 환자들은 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. 그래서 또 불친절한 것도 또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. 뭐 우리 의료 수가가 워낙 싸니까 뭐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좀 친절한 데를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. 제가 다니는 의원의 의사 선생님은 지난달 거랑 비교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그 동네 병원 중에서도 친절하고 암 환자 혈액 검사에 대해서 좀 아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또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질문도 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좀 관심을 써주시고 그런 분들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그 비발디 파크 안에 있는 정성 플러스 의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굉장히 친절하세요. 그 선생님 친절하시고 또 막 번잡스럽지도 않고 좀 비교적 그래도 차분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뭐 주말에는 좀 거기도 바빠요. 거기가 환자 비발디 파크 아니니까. 근데 주중에는 또 좀 조용한 편이어서 조용히 상담을 받기가 참 좋아요. 여기 주변에 계시면 가볼 만한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어떤 검사를 해달라고 옵션을 요청해야 될까요? 제가 하는 것은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그 몇 가지 옵션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. 검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그 칸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다 해놔요. 제가 검사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스크랩을 해서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. 이제 처음부터 안 했고 저도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 하다가 아마 구충제를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달 검사를 했죠.
근데 이렇게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지난달 거, 이달 거 다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칸이 쭉쭉 나눠져 있는데 이 검사명이 있고요. 제일 앞에는. 그 다음에 중간에 결과. 이 결과는 제가 제 이제 혈액 검사의 결과죠. 그 다음에 또 판정이 있습니다. 판정은 정상이냐, 너무 높은가, 너무 낮은가, 이런 거에 대한 판정이 나오고요. 그 옆에는 참고치가 나오거든요. 이 참고치라는 건 이제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이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런 참고치에 대해서 또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치, 정상치 안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. 근데 정상치를 벗어난 게 뭔가가 있다,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. 혈액검사는 이제 어떤 옵션을 요청하느냐. 제일 먼저 간 기능 검사입니다. 우리는 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? 그런데 구충제를 먹을 때는 주의 깊게 보면서 구충제의 양과 휴약 기간을 정하는 데 참고를 했습니다. 저는 평소에는 항상 정상 범위 안에 있었는데 제가 구충제를 좀 과량 먹을 때는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다시 구충제를 휴약을 하고 칸디다를 먹었습니다. 칸디다는 곰팡이를 죽이는 생균이에요. 구충제랑 같이 먹는 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. 구충제는 유익균, 유해균을 별 적이 없이 마구 죽인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구충제를 먹을 때는 유익균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한동안 칸디다를 먹고 2달을 쉬었다가 다시 지금은 구충제를 유지요법으로 3일 먹고 4일 쉬는 형식으로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검사 결과는 쉬어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또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ALT, AST가 나오고 알부민, 토탈 빌리루빈, 토탈 프로테인, 토탈 콜레스테롤 등이 나옵니다. 간암인분은 간 기능 검사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. 근데 수치의 변화에 대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다행히도 간 기능에는 별로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. 간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할 게 신장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. 신장 역시 인체의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우리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.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는 근육과 소변에 섞여 있는 염기성 물질인데요. 이 수치가 높으면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수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. 근데 정상 범위가 있긴 한데 일단은 낮을수록 걸러졌다는 뜻이거든요. 그 다음에 BUN이라는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. 이 BUN이라는 건 혈액 중 요소에 포함되는 질소분을 말하며 신장 질환의 지표가 된다고 했습니다. 이것도 정상 범위 속에 있으면 약간 높고 낮고 한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갑상선 기능검사가 있습니다. 저는 갑상선 기능검사를 한동안 하다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정상치가 나오기에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. 하나 하는 데마다 그 옵션 가격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그거 빼버렸는데 혹시 갑상선염이나 갑상선암이나 이런데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검사가 필수겠죠. 그래서 그게 각자 자기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옵션을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. 그 다음 네 번째는 전해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. 전해질 검사는 내 혈액 속에 녹아있는 각종 무기질의 양이 나옵니다. 소디움, 이건 나트륨이고요. 포타슘, 이건 칼륨입니다.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건 염화물이고요. 포스포레스라고 하는 인, 칼슘 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렇게 판정이 나오는데
이것도 정상 범위 안에 다 있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5번째 할 수 있는 게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. 우리 암 환자들에게는 이 검사가 가장 민감하죠. 중요하고. 물론 정확도는 CT보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. 유방암의 경우는 CA15-3이라는 기호를 씁니다. 이 CA15-3이 계속 올라간다. 그러면 유방암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CA72-4는 전이암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. 이 수치들의 변화와 정상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보면 암의 추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계속 올라갈 때 내가 어떤 지금 암 치료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. 그 다음 6번 혈액 품질 검사도 있습니다. 이건 별도 요청이 없어도 나와요. 근데 헤모글로빈은 혈색소라고도 부르는데 혈액의 색이 붉은 것은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색깔 때문입니다. 철을 포함한 포르피린 고리와 단백질의 일종인 글로빈을 포함한 햄이라는 구조 4개가 모여 이루어지며 생체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.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수치도 중요하죠.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이라는 HCT가 있습니다. 헤마토크릿은 전 혈액 중에 차지하는 적혈구 용적을 %로 표시한 것으로 적혈구 용적이라고도 합니다. 또한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의 용적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 농축의 지표가 되며 탈수증의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건 RBC는 적혈구 수치, WBC는 백혈구 수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적혈구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. WBC 백혈구 수치도 4,000에서 1만 개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너무 높아도 혈액암, 각종 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고 너무 낮아도 질병 상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준치를 보고 그 속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. 그게 너무 높은 쪽, 너무 낮은 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7번째 할 수 있는 게 NK세포 활성도 검사입니다. 면역세포가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어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잡아먹느냐, 못 잡아먹느냐, 이거에 대한 검사인데,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.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NK 활성도는 혈액 내 NK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의 양을 정량하여 우리 몸의 암 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. 밀리리터당 혈액 1ml당 100pg라고 해요. 그게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지만 전문 용어 같아요. 그 100pg 미만일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. 그 다음 1ml당 250pg 100에서 250pg 사이에 있으면 약간 경계다. 그 다음 250에서 500 사이에 있으면 관심을 가져라. 정상은 500 이상이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수치 역시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높아도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 외에 당뇨나 고혈압 등 중복 질환이 있으신 분은 자신의 질환에 관한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. 특히 당뇨 환자가 암에 걸리면 당뇨를 먼저 잡지 않으면 암을 잡기가 힘듭니다. 암의 먹이는 당분인데 이 혈액 속에 당이 계속 많이 높게 있다면 암의 먹이를 계속 제공을 해주는 꼴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특히 당 관리에 철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를 할 때 당뇨 검사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.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.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할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겁니다. 뭐뭐 해달라고. 저는 간 기능 검사, 신장 기능 검사, 종양 표지자 검사, 유방은 CA15-3입니다.
각자 암에 따라서 기호가 달라져요. 안 나오는 암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오는 암들은 이게 CA 15-3, CA 16-1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다. 그러면 췌장암의 기호 그걸 좀 해달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전해질 검사, NK 활성도 검사 이 5가지를 제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추가하실 분, 혈압을 또 체크하실 분, 당뇨를 체크하실 분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 그걸 다 이제 옵션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. 여기에서 제가 하는 5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나. 간 기능 검사, 신장 기능 검사, 종양 표지자 검사, 전해질 검사, NK 활성도 검사. 저는 이렇게 5가지라고 9만 몇천 원이 나오거든요. 그 검사비가. 병원마다 약간 다른데 제가 다니는 의원은 그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뭐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너무 비싼 데보다는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면 더 좋겠죠. 반드시 검사지는 이렇게 다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다음에 또 이걸 보면서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내가 그때 뭘 먹고 뭘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검사도 우리가 치병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.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냥 뭐 자연치유를 한다고 해서 아예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뭐 음식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것만으로는 저는 조금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내 병을 치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혈액검사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하루하루 좋아지는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